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하라는 말 거짓말 거짓말 돌아와요. 예전처럼 우리 행복하면 돼요. 그때 우리처럼 곁에 있어 줘요. 예.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이준영 씨가 탑서브 스타일! 예! 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리무진 서비스에 또 굉장히 귀한 분을 이렇게 아이고.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연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저희 리무진 서비스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 중 한 분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직접 이렇게 와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아, 되게 생소하고 그리고 제가 또 KBS와 인연이 굉장히 많은데 네. 또 이제 더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아. 또 여기서도 많이 찍었어가지고 저희 많이 쓰죠. 딱 들어왔을 때 그대로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리무진 서비스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아무튼 네네. 그래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낯을 많이 가리신다고 들었는데. 예, 오늘 작가님께서 네. 낯 가리지 말고 열심히 잘 해주시고 가졌으면 좋겠다. 아, 잘 네. 적응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네, 건가요? 최선을 다해서 아. 네, 그래도 네 우진 씨 눈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말고도 이전에 되게 많은 컨텐츠에 작품을 홍보하고자 네, 네. 출연을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좀 달라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또 앨범이 나오게 돼서 네. 되게 오랜만에 앨범이 나와가지고 잠시 잊고 있던 이 가수 이준영의 모습을 꺼내려고 하는 요즘인데 네. 쉽지 않네요. 아, 쉽지 않나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앨범이 얼마 만에 나온 솔로 앨범인 거예요? 횟수로 한 6년 6년 만이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준영 씨가 배우로서 네. 더 익숙할 수 있지만 오늘만큼은 배우 이준영보다 가수 이준영을 네. 다 앞세운 채 이렇게 나오게 된 자리인데 긴장 좀 푸세요. 아유, 아니, 제가 긴장돼. 아유, 괜찮으세요? 물한 잔만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아유. 주세요. 배우이실 때도 현장에서 이 정도의 긴장을 하시나요? 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퀄리티 높은 작품을 아유. 딱 만들어내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만큼은 저희도 뭐 딱히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노래를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노래는요. 노래 잘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배우 이준영 그리고 네. 가수 이준영 마음가짐이 좀 다른가요? 약간 좀 신인의 마음으로. 아, 신인이요? 네, 지금 12년 차지만 네. 이제 가수 활동, 한국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맞죠. 저는 되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2년 차이자 신인인 이준영 씨의 앨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등장곡으로 불러주신 곡이 이번 신곡인가요? 네,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이고 아. 이제 그대 내게 왜 이러나요라는 곡입니다. 또 이제 댄스곡이 하나 있고 이번에 더블 타이틀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 댄스 장르의 그 다른 타이틀곡은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한데 힙합 기반의 힙합 기반. 댄스곡이고 또 춤 안무 자체도 원래 이제 코레오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제 제 원래 뿌리 이제 힙합 프리스타일 댄서들이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춤도 추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음악 방송도 나가실 것 같아요. 6년 만에 6년 제가 뮤직뱅크 출근길을 이야, 하게 됐습니다. 와, 재밌겠다. 지금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그죠?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중간. 그리고 걱정되는 건 요즘 또 이제 데뷔하고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나이 차이가 그래도 좀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가요? 과연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이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저씨 같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그럼 아무래도 오늘은 좀 수수하게 헤메코를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물론 멋있지만 네. 음방을 할 때는 좀 다르게 다른 쪽으로 힘을 주겠네요. 그걸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희 헤어 메이크업 우리 스태프들은 네. 조금 이제 아이돌 친구들처럼 네. 멋있게 이쁘게 하겠다. 저는 사실 이게 편해서 화장 두껍게 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 진짜 물리적으로 30분만 지나면 좀 막 답답해가지고 네. 저는 뭐 계속 싸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또 이준영 씨가 어떤 모습으로 딱 출근을 이겼을지 졌을지 그거 보는 것도 한편의 묘미가 될 것 같네요. 누가 이기실지 방송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아니 소준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도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게 아이고. 확 느껴집니다. 이번 라이브 서비스 준비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이거 사실 곡 선적을 마카오 가는 비행기에서 했고 연습을 이제 호텔 방이나 네. 뭐 차 이동하면서 조금 짬짬이 하려고 했고 아 마카오는 뭐 하러 가셨어요? 팬미팅 때문에 아 그쵸? 네. 사실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틀 돼가지고요. 아, 뭔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는 이틀 전에 휴가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쉴 땐 또 쉬어야죠. 쉴 땐 또 쉬어야죠. 나도 해외로 팬미팅 가고 싶은데 해외는 여행밖에 못 가네요. 아무튼 이준영 씨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고르시고 연습해 와주신 그 노래들을 하나씩 들어볼 생각이 벌써부터 설렙니다. 네. 자,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전 전람회 선배님들의 취중진담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찐한 거를 또 이렇게 네. 시작부터 딱 다 이제 가끔 뭐 술 한잔 하고 듣는 음악인데, 똑같네요. 네, 뭐 좋더라고요. 네, 좋죠. 그래서 술 한잔 하고 들으면 좋죠 이 노래. 마침 제가 또 그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려고 이제 맥주 맥주. 2캔 정도 마시고 네.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신뢰를 무릅쓰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해가지고 골랐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또 술 한잔 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네,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람회의 취중 진담 이준영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엔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냐 두 번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널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자꾸
왜 웃기만 하는 거니 농담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애 보듯 나 바라보기만 하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워도 아무에게 나를 이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냐 너만큼이나 나도 참 어색해 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자꾸만 아까부터 했던 말도 왜 미안해 하지만 오늘 난 모두 다 말할 거야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냐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널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널 사랑해 예. 아유, 감사합니다. 남성분들의 선곡에서 제목 나오자마자 걱정부터 되는 한국 노래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뭐 그냥 너 몇 개 딱 써놓은 막 뭐 어디에도 부른다 하면 일단 도망갈 준비부터 그 중에 이제 막 뭐 그 어디에 있나요? 그 갑자기 제목이 고해. 근데 그 안에 저는 취중진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목부터 나오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지금 비즈니스맨인데 이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굉장히 무색하게 진짜 이 노래가 가진 주제인 취기를 빌려서 한마디만 하겠다. 이번만큼만 봐달라 하는 그 담백함이 제대로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좋은 라이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영광이네요. 야, 유키스로 데뷔하고 나서 벌써 12년 차십니다. 꼬았던 다리를 풀게 되는 연차인데 어떻게 12년 차라는 게 실감이 나시나요? 이제 다 주변에서 이제 벌써 12년 차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숙연해지는 거죠. 저도 불편해지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도 불편해지고 뭐 그런 순간들을 또 나름 즐기면서 지내는 요즘입니다. 그럼 12년 전 네. 이준영 씨의 아주 화려한 과거인 유키스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스트릿 네, 댄서로 맞아요. 시작을 해서 연습생을 하다가 다시 나와서 배틀 현장 가서 공연 보고 있을 때 이제 캐스팅 제의를 받고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또 이제 홍영주 단장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그분 밑에서 또 일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영주 단장님께서 저기 오디션 한번 봐봐라. 이게 원래 데뷔한 팀이다 했던 게 이제 유키스라는 팀이었고 어허. 바로 거기서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네. 들어와라. 오디션을 보자마자요? 사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본 적도 없던 일인데 보자마자 계약서를 내면 했는데 회장님은
그때 당시 이제 대표님은 너무너무 좋게 봐주셔서 네. 마음이 약간 앞서셨던 것 같고 멤버들이 나중에 그 영상을 봤을 때 다 뭐 오케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은 데뷔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때. 그쵸, 필요하죠. 하고 싶죠. 그래서 바로 와,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계약서에 네. 사인을 하신. 맞아요. 와, 근데 멤버분들께서 영상을 보자마자 오케이 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데 멤버분들께서 인준영 씨를 픽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나요, 나중에? 그러게요. 나이 차이도 좀 나니까 확 쥐어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아, 장난이고 네, 정말 장난입니다. 근데 없진 않겠네요. 네, 너무 친하고 다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네. 그냥 우직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때 형들이 영상에서 딱 봤을 때 뭔가 다 정직하게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대요. 춤도 노래도. 네.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오디션 노래도 기억 안 나시? 기억하세요? 그때, 네, 포맨 후회한다라는 곡을 불렀어요. 그 소주 좋아하시죠? 아우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남자네. 네. 아무튼 그때 오디션 곡으로 포맨의 후회한다. 네. 또 엮으려고 뭐 여기 나온 거 후회하나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머릿속에서 어디 정리되고 있었는데 꺼내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주시죠. 예, 한번 물론이죠. 시원하게. 예. 너라는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다. 사랑을 몰랐었던 나로 아픈 맘도 서글픈 맘도 몰랐던 그대로 가고 싶다. 정말 후회한다. 너를 사랑했던 날 후회한다. 한 번 더 할까? 아, 들어갈 네. 때문에. 이거 해도 돼? 네, 저 괜찮아요. 네, 저 오디션 때도 놓쳤어요. 아, 네. 아 그쵸. 초심곡 바이브니까 네. 초심 그대로 행해 주셨네요. 그때 그때가 온종일 네 생각에 죽을 것만 같아 할 때 뭐 조금 뭐 잘하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좀 오래 끌다가 너무 후회한다를 제가 놓쳤어요. 아, 이번에는 네, 반주를 제가 또 못 들어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춤에 굉장히 진심이신데 네, 네. 언제부터 춤을 추셨나요? 15인가 14인가 14살 때 아마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계기가 어떻게 돼요? 그때 비보이를 사랑하는 발레리나라고 네. 그런 댄스컬이 엄청 또 한국에서 붐일 때가 있었는데 네. 그걸 보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저게 내 길이다 라는 걸 딱 그때 느껴서 네. 뭐 대책 없이 그냥 갑자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또 아버지랑 옛날 얘기 하다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험 기간인데 제가 책을 안 갖고 왔더래요. 네.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너 시험 기간인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책 어딨냐? 학교에 있다. 공부해라. 싫다. 난 춤출 거다. 아, 네. 학원을 보내달라. 춤 학원을. 아,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처음 고뇌했던 이 새끼를 죽여 말어. 약간 이런 이 자식을. 약간 보내 이런, 마라가 예. 아니라 죽여 말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꽂히자마자 그 길로만 갔네요. 네, 맞아요. 정진하셨네요. 아니 제가 듣기로 또 얼마 전에도 올해죠. 네. 올해도 댄스 대회 나가셨다 들었어요. 올해 그냥 제 댄서 네임까지 공개하고 아예 그냥 배틀을 계속 나가고 있죠. 시간 될 때. 경연 뭐 결과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번 주인가 네. 또 배틀 나갔다 가지고 그때 2대2 배틀이었는데 네. 뱅크 투 브라더스 기석이라는 형이 네. 있는데 둘이 이제 같이 나가가지고 더워도 16강에서 져가지고 아쉽게 그냥 밥 먹고 헤어졌습니다. 아니 16강이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한민국 힙합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그쵸, 맞아요. 이게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프리댄스인 걸로 아는데 이건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생각보다 쉬워요.
신나요? 그 할 말이 없네요. 민 씨가 네. 평상시에 하는 움직임들 있잖아요. 네. 뭐 허리가 아파서 기지개를 켠다거나 네. 그런 것들을 프리스타일에 녹여낼 수 있어요. 이거는 막 이런 막 동작이 아니어도 대신 뭐 기본기는 있어야 하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이런 동작들을 보고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희끼리 있으면. 뭐 누가 이렇게 해서 비행기 날아간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 네. 앵글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이 앵글이. 그 연습실 딱 가면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요? 잘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분야를 얘기하실 때만 제 눈을 똑바로 보시네요. 낯가림도 사라지고 그 허심탄회 바이브도 사라져요. 예, 그랬죠. 가 사라지는 게 뭔가 제 얘기 뭐 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사실은 뭐 이게 뭐 뭔가 자랑 같고 무식하게 한 거밖에 없는데 이게 좀 웃겨요. 이제 항상 다시 좀 들어간다. 불편해. 다시 들어간다. 뭐. 자, 이준영 씨가 준비한 모든 것에 기대가 되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는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지 더 큰 기대가 되네요. 이번 곡은 저도 듣기만 좀 많이 들었고 불러보는 건 거의 뭐 한 3-4번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연습하면서 이제 뮤지컬 넘버인데요. 킹키부츠라는 작품의 홀드 미 인 유어 하트라는 곡입니다. 뮤지컬 넘버는 또 저희 이성경 씨 모셨을 때 제외하고는 처음 듣게 되네요. 리무진에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뮤지컬 킹키부츠의 Hold Me in Your Heart. 이준영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그대 이제 날 있나요? 내 얼굴 보기조차 싫겠죠. 춤추는 내 모습도 행복한 목소리도 더 이상 의미 없어. 모르죠 진짜 내 모습을. 가장 거짓 없고 진실한 나. 하지만 이 순간 난 네 앞에 서 있어. 여전히 이대로 그대 맘속에 새겨져 나를 이해해줘요. 내 모습 그대로. 네 허물도 사랑해. 놓지마. 나를 포기하지마. 나를 넌 지친 내 손잡고 힘을 줬어. 이겨낼 거야. 이 시련들도 서로에게 지독한 상처를 줘도 우리 서로가 너무도 소중한 걸. 그대 맘속에 새겨줘 나를. 날 받아줘요. 네 모습 이대로. 네 허물도 사랑해. 그대도 그렇게 사랑해. 야! 예!
평소에도 담백하고 퓨어한 자기 목소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톤을 구사하시는 걸로 느껴졌는데 뮤지컬을 하니까 거기서 알맹이가 더해지면서 더 이제 뗀뗀한 소리로 완전 쿵쿵 때리네요. 뮤지컬을 볼 때의 그 쿵 오는 게 강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하셨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뭔가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 킹키부츠 봤을 때도 네. 매번 저는 다른 장면들도 너무 다른 씬들도 너무 좋지만 이 씬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기회가 되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불러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 리무진 서비스가 돼서 너무너무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또 킴키부츠 감독님께 뭐 러브콜을 보낸다거나 그런 뜻은 없었어요. 아유 러브콜은 아니고 그냥 공연 잘 봤습니다. 네. 샤라웃 정도. 네, 네. 그렇지만 또 주어지면 그런 데 뭐 해야죠. 최선을 다하시겠죠.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네. 타입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연락 주세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유키스의 막내였던 준이 배우가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을 때 네. 아무래도 제가 늦게 들어갔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월등히 좀 시간이 늦게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매일 연습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걸 느꼈을 때 좋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거 내가 감정이랑 내 말을 얹어서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 네. 근데 그때 당시가 우리 팀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못 받으면 뭐라도 하겠다라는 그때 마인드여서 딱 그게 딱 잘 맞아서 이렇게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시작했어요. 양아치 연기 원탑이라는 별명이 너무너무 이해가 될 정도로 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약간 눈을 안 까네 하는 장면이에요. 아유. 근데 이 말이 너무 시건방지잖아요. 당연히 나를 보면 눈을 깔아야 되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이게 진짜처럼 느껴져서 막 보는데 저도 짜증나고 네가 뭔데 뭐 이런 말 나오고 막 할 정도로 너무 연기력이 상당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야 근데 오늘 뵈니까 또 정반대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계속 저를 보면서 눈을 깔고 계세요. 눈을 까네. 아니 야 이 연기력이 진짜 아유. 악역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정반대의 모습을 연기를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좀 있었나요? 조금 먼저 가서 리허설 하기 전에 이제 소품 같은 거 좀 많이 봐요. 뭘 내가 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금성재면 누구면 영범이면 뭐 여기서 뭘 쓸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런. 그 외에도 그런 디테일들 외에도 연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다른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최초 공개인데 네. 이거 진짜 최초 공개인데 네. 약한 영웅 작품에서 고탁이라는 인물이랑 옥상에서 싸울 때 네. 제가 진짜 그 친구 대사 보고 표정 보고 너무 잘한 거죠 연기를. 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네. 제가 그때 담배를 이렇게 피잖아요. 네. 이게 들고 있다가 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끈 거예요. 얼추 기억나요. 그날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이거는 저도 놀랐어요. 네. 완전 동물적으로. 본인이 손으로 담배를 꺼서 네, 동물적으로 뭔가 나오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사실 매력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이입이 돼서 정말로 화가 나셨다면 고탁 씨는 액션씬 이후에 괜찮았나요? 아 너무 괜찮았죠. 너무- 또 아무도 안 그 다쳤어. 선은 지키는. 아무도 안 진짜 다쳤어. 화가 났다길래. 이제 연기적으로. 그렇죠. 좋아요. 약한 영웅 계속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네. 엄청나게 히트를 친 폭삭소가수다. 또 동시에 촬영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동시에 그렇게 촬영하신 거예요? 네. 한 작품 더 했어요. 그래서 세 작품을 또 셋을 한 번에.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라고 표혜진 배우랑 같이 네. 찍은 작품이 있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재밌어서 했던 거예요. 완전. 또 셋 다 캐릭터가 다르니까 네, 다 다르니까. 빌런 완전 착한 선역 그다음에 또 재벌 네. 이러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다른 캐릭터인데 가능한 건가요? 할 수는 있어. 근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아, 다시는 저는 안 할 거예요.
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작품이 3개가 동시에 들어온다면 그 중에 너무 하고 싶은 거래. 아 그래? 아 그래 진짜 안 하시게? 안돼. 이게 그 중에서도 너무 모르시겠다. 다시는 못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춤, 연기 모두 재능과 또 애정까지 함께 겸비하고 계신 이준영 씨인데 만약에 네. 좀 잔인한 질문일 수 있지만 평생 춤, 연기, 노래 중에 딱 하나만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 셋 중 하나만. 춤을 선택하시겠어요? 춤출 것 같아. 연기도 너무 사랑하고 노래도 음악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냥 움직이고 싶다. 그럼 움직이면서 진짜 영감도 많이 받고 좀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는 타입의 사람이어서 저는 움직임을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듀엣 서비스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죠?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선배님들의 너를 이라는 곡을 좋아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남자. 네. 대한민국 남정네. 그 세월이 변해도 시대가 지나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나까지 DNA상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남자를 오늘 정말 많이 듣게 되네요. 네. 사실은 이 노래도 불러본 적은 많이 없는데 네. 들었을 때 뭔가 막 그 약간 벅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막. 근데 제가 무진 씨 목소리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같이 불러주십사 해서 이 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드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Fly to the Sky의 너를 저와 이준영 씨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모든 걸 죽어도 한없이 모자랄 만큼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너를 보내야 하는 오늘이 태어나 좀 두려워. 바보 같아 난 너와 나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라 믿었나 봐. 그런 너를 잃고 나 혼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낼 자신이 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편하게 너를 보내지 못하나 봐. 어린애처럼 소리쳐 울며 보채야만 내게 돌아올 수 있겠니. 내 가슴 속을 다 뒤집어 보여준다면 까맣게 타버린 내 맘은 아직 너를 사랑해. 잡을 수 있다면 남자답지 못해도 상관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편하게 너를 보내지 못하나 봐. 어린애처럼 소리쳐 울며 보채야만 내게 돌아올 수 있겠니. 이렇게 가슴이 무너질 듯이 울려도 갈라진 사랑을 깨물고 이제 보내줄게.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편하게 너를 보내지 못하나 봐. 어른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